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취업 정보,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정보로 꾸며봤는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코람코 자산신탁 신탁사업팀에서 과장급에서 차장급의 정규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 중 개발팀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거나 기업 금융, 부동산 금융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3명에서 5명까지고요. 모집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풍인무역에서 베트남 인하우스랩 관리자를 채용하는데요.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하고요. 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티드 시험 연구기관 섬유, 의류 분야 경험이 있고 베트남에서 근무가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하거나 베트남어가 가능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알루 ENC에서 설계팀, 공사팀, 견적팀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 팀 모두 초대졸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건축 관련 전공을 했거나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UNCNT에서 웹마케팅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거나 졸업 예정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포토샵을 잘 다루거나 웹마케팅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분, 유관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즉시 출근이 가능해야 하고요. 장기 근무가 가능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금요일이면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죠. 취업이 보인다의 공식 미남 멘토 강신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얼짱 멘토 강신호 멘토입니다. 정말 시청자들께 네. 인사드린 지가 그 꽃피는 봄에 그렇죠. 인사를 드렸는데 네. 벌써 12월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하의 추운 날씨가 됐습니다. 참 많은 기간 동안 많은 자격증 소개해드렸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첫눈도 내렸고요. 이제 2018년도 마지막 달로 접어들었는데 이 완전한 겨울날, 추운 날씨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취업이 보인다를 시청하시는 순간만큼은 마음 따뜻하게 네. 시청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올해도 한 달도 채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 네. 남은 한 달 강신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네, 한 달 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네. 우선은 이 18년도를 좀 마무리하면서 좀 감사할 것들은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그 새해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2018년도 처음 시작할 때 또 제가 뭐 종교 활동을 좀 하니까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보면서 네.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감사하면서 네. 네, 플랜을 또 짜고 내년 기도 제목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는데 뭐 어떻게 마무리를? 저는 일단 네. 최근에 네. 목감기를 워낙 심하게 걸려서 이번 주 건강 시청하신 중요합니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소리가 좀 잘 안 나갔는데 건강을 우선으로 좀 네. 챙기는 한 달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갖고요. 뭐 티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티 많이 나가지고 그런가요? 전화도 저만 몰랐나요? 나오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격증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위한 알찬 자격증 준비해 오셨겠죠? 네.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취업, 스킬업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추운 날씨에 좀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 네. 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이 반려식물을 키우는 1인 가구 어르신이죠. 330분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어르신들의 92%가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어르신들 93%가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공기 정화 그리고 꽃이나 열매 등으로 실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93%에 달했습니다. 네. 향후에 반려식물 키우기에 재참여 의사도 78%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기사 말미에 보시면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의 홀몸 어르신 분들입니다. 저소득 층이신데 삶의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화해 관련 일자리도 창출되었다라는 효과도 있었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반려식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가까이 두는 식물로 원해 치료를 고려한 신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비용과 수고로도 건강 관리 그리고 정서적 안정 그리고 이제 많이 키우고 계신데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는 효과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낸다라고 해당 장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이죠. 어르신들의 외로움 해소와 건강 관리까지 해드리는 기사를 접해봤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원예치료사 자격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환경 자격 세트 네. 4종을 마무리하고 오. 원예치료사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네. 3종으로 마무리할지 4종으로 마무리할지 고민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뜻하지 않게 맞춰버렸잖아요. 네, 뭐 4종으로 가기로 하신 건가요? 네. 예. 또 고민을 엄청 하다가 네. 원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산림 관련 자격증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숲. 이 산림이 뭐 많은 분들이 등산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 산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산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산림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4종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화초는 저는 많이 키우고 있는데 네, 네. 조선 아나운서 화초 얼마큼 키우시나요? 저요? 네. 저는 화초 킬러거든요. 예, 화초를 다 킬러면 죽여서 네. 손에 아유. 들어온 족족 다 죽여서 네네. 화초 킬러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래도 반려동물이 있으니까 네네. 우울하진 않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두 가지 강철 대표님도 화초를 좋아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레옹만큼 네. 화초를 좋아합니다. 레옹만큼. 네, 네. 뭐 레옹 다 아시죠? 그리고 우유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3년 전에 파키라 화분 2개를 구매해서 네. 제가 기른 적이 있습니다. 예, 사진이 이제 나가고 있는데 제가 화분을 토기 화분을 네. 좋아하거든요. 근데 직접 키우시는. 직접 그쵸. 예, 분갈이를 하는데 파키라. 네. 와, 이 화분 사이즈가 맞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는 그냥 원래 사이즈 그리고 맞는 사이즈죠. 그리고 하나는 정말 2배 이상 큰 사이즈의 화분을 해줬더니 와, 6개월 만에 저 사진과 같은 오. 크기로 성장을 했습니다. 화분을 크게 해줬더니 크기도 더 커졌다. 맞습니다. 이런 거의 말씀이시죠? 2배 이상 오. 커졌고요.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는 저 작은 파키라는 제 무릎까지, 큰 파키라는 제 허리를 넘어서 거의 가슴까지 오. 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왜 저렇게 달라졌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큰 그릇에 네. 큰 사람이 난다. 와, 또 이 명언으로 그릇이 또 크니까 영양분도 좀 많이 받을 네. 수 있고 흙도 많이 들어가고 네네. 이제 토양도 이렇게 햇볕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환경이 잘 조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네.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를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명언을 함께 또 해주셨네요. 제가 또 명언남이기도 한데 라이벌 의식이 또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 흙의 양 때문에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수분의 양도 다르겠죠. 네. 그래서 쑥쑥 뿌리가 영양분을 수분을 빨아들여서 자랄 수 있었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종종 파키라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 환경이 참 중요하다. 오. 그리고 누구한테 지원을 받느냐, 코칭 받느냐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은 참 중요하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뭐 흙의 양을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오늘 자격증이 토양과 관련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눈치가 뭐 워낙 빠르셔갖고요. 뭐 오늘도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그리고 농산물의 신선도와 품질이 좋으려면 당연히 토양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자격,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수질이죠. 수질 환경산업 기사에 이어서 환경 자격 세트 4종입니다. 예. 그 중에 하나 토양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 기술 자격인 토양 환경 기사 자격 네.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기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시기라서 오늘 방송 보시고 결정하시면 그 응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달부터 준비하신다면 내년 상반기에 네.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취업이 보인다 네, 얼짱 멘토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좀 한번 퀴즈남 퀴즈 한번 오랜만에 네.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날 그저께였습니다. 어떤 날이었을까요? 12월 5일. 네. 뭐 계속 흙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관련 있는 환경과 관련 있는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아니, 못 맞추셔야 되는데. 예, 또 흙의 날 아,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네. 뭐 상품을 드리는 이거 건 너무 아니지만 쉽잖아요. 계속 네. 흙 얘기만 하다 이게 여쭤보셨으니까. 쉬운 게 아닌데. 그리고 쉬운 또 게 아닐까요? 공교롭게도 제가 또 토양 환경 기사 자격을 소개하는 주에 또 토양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토양의 날, 이 날이 유엔에서 정한 날이고요. 이 토양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 토양을 자원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4번째로 행사를 치렀고요. 그래서 토양의 중요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지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양을 책임지는 토양 환경 기사 이 전망이 어떨지 그리고 어떻게 취득 가능한지 활용 가능한지를 오늘 낱낱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물이 중요하고 공기가 중요하듯 네. 흙도 정말 우리와는 빼놓을 맞습니다. 수 없는 소중한 네네. 우리의 자연 환경이죠. 네네. 자, 그렇다면 토양 환경 자격 기사 어떤 자격증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환경부 소관으로 주관되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기사 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 관련법 그리고 관련 제도, 토양환경 정화 및 복구 분야의 과학, 공학적 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토양환경 오염 정화 그리고 복구에 대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과다한 농약 사용 그리고 화학 비료 그리고 각종 생활 쓰레기하고 그 환경 폐기물이죠. 이 토양에 네. 지금 많이 매립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양이 많이 오염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수로 스며들게 되죠. 그렇죠. 또 그런 지하수가 우리 식물에게 또 흡수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식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 오염되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나 수질에 비해서 이 더 많은 시간, 이 비용을 투자해야지 깨끗하게 가능한 게 바로 토양인데 그래서 최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양 환경 평가 제도를 통해서 이 토양과 그리고 이 오염 물질에 관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토양 환경 평가 제도 같은 경우는 토지를 사고 팔 때 토양 환경 오염에 의해서 이 거래되는 비용이죠. 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예방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겠네요. 네. 네,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4년에 신설이 그래도 됐고요. 한 15년 정도 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토양 환경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꾸준하게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환경 관리에 대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는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까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토양 환경 기사 같은 경우는 이 토양 그리고 지하수를 채취해서 오염 정도를 측정한다. 그리고 그 오염 정도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하는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해당 오염도를 시험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중금속이죠. 그리고 기름, 오염 분도를 측정해서 이 화학약품 처리 그리고 열 처리, 진공 처리 등의 토양 세척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 제거, 미생물 정화 공법, 그리고 동전기 정화 작업 등의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을 이용해서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화 기술 같은 경우는 이 정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정화 작업을
관리하고 그리고 토양 오염을 아예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네. 마련하고 이 토양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환경 업무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토양 환경 기사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정부기관에 취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정책 영향평가연구원 등 정부 산하기관에 모두 취업 가능한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토양 지하수, 이 모든 환경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관련 대행 업체 그리고 환경 컨설턴트 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엔지니어링 업체 환경 부서까지도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해양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뭐 해양 환경도 오염을 맞습니다. 걱정을 했지만 사실 네. 못지않게 토양 환경 그렇죠. 오염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했잖아요. 네. 이 경우에도 이 네. 토양 환경 기사가 가서 오염도 측정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이런 네. 일들을 하는 걸까요? 네, 말씀 잘 주셨고요. 이 방사능 참 위험한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방사능에 대한 오염이 확실시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능 관련 이제 원자력 관련 기관에서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그냥 토양, 토지 같은 경우도 방사능 오염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토양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환경기사 관련 자격을 소지한 우리 전문가들이 토양에 관한 오염들을 측정하고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토양으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양 환경 또 기상 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환경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네. 토양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막 미세먼지 그렇죠. 때문에 공기 걱정도 맨날 네, 하고 네. 또 수산물 때문에 바다 걱정도 네. 하지만 흙은 정말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정작 밟고 사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말씀 주셨지만 이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수질 같은 경우도 이 미세먼지, 비가 내리고 그 미세먼지에 포함된 그 오염 물질들이 또 땅으로 스며들게 되고 그게 또 지하수로 내려가고 이것들이 순환되고 있는 건데 저는 토양 관리의 중요성을 또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옹 수준의 식물을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는 20여 가지가 넘는 식물을 길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뭐 스파트필름, 뭐 고무나무 그리고 파키라든가 잘 살고 있긴 하지만 오. 예전에는 종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여름에 이 날파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왜 이렇게 날파리가 있을까? 제가 워낙 또 깔끔하기 때문에 예. 철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이 뿌리파리라는 뿌리파리. 예 맞습니다. 이 날파리랑 비슷한 벌레가 있거든요. 으악, 네. 근데 그게 이제 화분의 흙에서 이제 유충들 알을 까고 으악. 살게 되고요. 그게 이제 성충이 되면 이제 그 날파리 벌레로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약국에서 빗땡키를 사다가 뿌리고 철저하게 소독을 네. 했습니다. 잡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없어지지가 않아가고요. 아, 진짜요?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저런.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화분 통풍도 잘 시켜줘야 되고 또 이 흙 속에 유충들이 알이 서식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심한 하초는 이렇게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버리고 네 죄송합니다. 뭐예요? 제대로 여수 할 거면 밤바다에 이어서 제가 한번 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원음으로 해주세요. 원음 다시 한번 네. 해야 되나요? 네. 시작. 밖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음반 준비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뭐 포기하겠습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마음을 접었습니다. 예. 요즘 왜 이렇게 예능 욕심을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정유준 교수님 한번 왔다 네. 가면 그렇게 뭔가 무리수를 좀 두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정유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 정유준 효과라고 해서 정유준 교수님이 다녀간 한 2주간은 네. 제가 네. 조금 무리를 하는 예. 경향이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자꾸 한다 그러면 네. 작가님 알아서 좀 커트 좀 해주세요 이제. 네. 네. 작가님은 자, 제 알겠습니다. 편입니다. 네. 예, 대표님도 밖으로 나가시기 전에 네.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오염된 화분 버리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밖으로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흙과 토양 이게 참 관리되지 못하면 땅에 사는 식물, 토양에 사는 식물이 잘 자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동물과 인간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을 키우면서 뿌리는 농약,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농약을 뿌리게 되면 그것이 또 토양에 스며들고 그것이 또 지하수로 스며들고 또 다시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가 애용하는 유기농 매장에서는 정말 이걸 보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이 3단계로 이 농약 검사를 하는 검사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차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3차례 농약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비자를 위하는 마음이 정말 가슴 깊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참 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는 이 브랜드가 참 저는 대단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 환경 기술 같은 경우는 향후 계속해서 중요해진다라고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망까지 좋은 토양 환경 기사. 지난 자격증들은 사실 다 응시 자격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좀 네. 비슷할까요?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응시 자격의 제한이 또 있고요. 기술 자격 소지자 그리고 동일 유사 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 기사죠. 자격 취득 후에 1년 정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기능사 같은 경우는 3년 정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 학과 전공자 4년제 대졸 기준이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유사 분야의 실무 경력이 4년 이상 있으신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네.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건 비전공자일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자 같은 경우는 4년제 대졸 기준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비관련 학과 졸업 같은 경우는 아예 비전공자가 2013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자격 소지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사 같은 경우는 3년, 산업기사는 1년 이렇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술 자격 소지자 응시 자격이 있다는 게 토양 환경 기사 외에도 좀 관련 자격이 많다는 뜻이겠죠? 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수질 그리고 대기 환경 산업기사 소개해드릴 때는 산업기사로 소개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토양을 봤더니 산업기사는 응시율이 매우 낮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예 기사로 바로 응시할 것을 제가 추천드리면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관계도를 보시면 참 이해가 쉽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농림토양평가관리 산업기사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양 환경 기사입니다. 요 전공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제 졸업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바로 기술사 자격의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관련 분야 취업뿐만이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 자격증, 면허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기술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토양 환경 기사 산업 기사보다 한층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지식, 이론 지식이죠. 그래서 기술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으로 이 기사 자격 취득 후에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양 환경 기사 시험 과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이 과목 참 중요한데 이 필기와 실기로 나눠져 있죠. 필기 같은 경우는 토양학 개론입니다. 개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이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조사 기술 그리고 지하수 환경 관계 법규 이 부분이 참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 기술 그리고 토양 및 지하수 환경 관계 법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과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정화 실무로 이 토양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필답형으로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필기 같은 경우는 매 과목 100점에 만점에 40점 이상 그리고 60점 이상을 맞으셔야 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필기는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이시면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자격증 뚜껑을 좀 열어봐야죠. 합격률 어떻습니까? 네, 합격률 참 중요합니다. 이 합격률 5년 정도의 합격률을 제가 네. 가지고 와봤는데 토양 환경기사 자격 비율로 봤을 때는
이제 세 가지 중에서는 제일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37.2%로 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오. 그래서 수질은 29.9%였고 그리고 대기 환경 같은 경우는 24.7%였다라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네. 오. 뭐 응시에서 네. 합격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46%로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확인 가능한데 네. 근데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실기 합격률이 27.5%였습니다. 어려웠나 봐요. 맞습니다. 오.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이번 연도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실기는 쉽지 않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경 자격 세트 2종 수질과 대기 환경보다는 훨씬 좀 수월하게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토양 환경 기사 시험 같은 경우 연 3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2월, 3월, 8월 접수해서 최종 합격까지 이 필기 실기까지 치르는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년도에 실기 합격률이 좀 낮았다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개인의 경험, 전공, 지식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선 하루에 3시간, 네, 3시간 정도 추천드리면서 기간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응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토양 환경 기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잘 푸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필기 같은 경우는 뭐 이론적으로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쉬울 수 있겠지만 이 실기 같은 경우 좀 서술형이 좀 많이 필답형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기본서와 기출 문제를 한 10년 정도 기출 문제를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3회 이상 풀 것을 추천드리고요.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300시간 이상 정도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험일수록 기출 문제가 가장 좀 지름길이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어려운 공부지만 이 자격을 추천하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격 취득 후에 우대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토양 환경 기사 취득 시에는 국가기술 자격법이죠.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 채용 시에 신분 보장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등의 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6급 이하 기술직 공무원에 가산점이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농업직렬, 그리고 산림보호 직무, 환경직렬의 일반 환경, 폐기물 직무에서도 8, 9급, 그리고 8급 이하, 그리고 7급 이상일 경우에도 5% 가산점이 붙는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4종 세트 중에 세 번째 자격증 네네. 들고 오셨습니다. 토양 환경 기사 강신호 대표님의 응원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양 환경 관리의 중요성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됐는데 지난주에 캡틴 플래닛 말씀을 하셔갖고 예, 토양, 뭐 추억의 하늘, 네, 만화 영화. 네, 그 정말 만화 영화 뭐 기억이 났었는데 지구 환경이 대기 그리고 수질, 뭐 토양까지 이렇게 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밟고 사는 토양입니다. 참 중요한데 토양 분야의 인재가 오늘 환경 자격 취득하셔서 인재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알찬 자격증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신 강신호 대표님, 다음 주에도 노래를 좀 준비하실 겁니까? 오늘 마음을 접었습니다. 네. 저도 뭐 양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강신호 대표님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신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